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진입니다. 자, 오늘도 네트워크 관련된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주소 매핑과 에라 보고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주소 매핑이라고 하는 부분 주로 이제 ARP하고 여러분이 많이 사용했을 텐데요. DHCP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에라 보고라고 해서 IP 프로토콜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라 제어라든지 아니면 흐름 제어 이런 걸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능을 보완해줄 그런 프로토콜이 이제 ICMP라는 프로토콜인데 걔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 주소 매핑하는 거와 에라 보고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주소 매핑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네트워크들이 서로 인터네트워킹 되어 있는 큰 덩어리가 바로 인터넷인 거죠. 우리가 목적지로 어떤 IP 패킷을 보내게 되면 결국에는 수많은 네트워크를 통과한 다음에 최종 목적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P 어드레스라는 걸 생각해 보면 IP 주소는 커넥션 어드레스라 그랬어요. 연결 주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붙어 있는 수많은 컴퓨터 중에서 어느 컴퓨터냐라는 거를 딱 지정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주소가 바로 IP 주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IP 패킷은 수많은 네트워크를 지나가고 그 네트워크에는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장비 계속 다음 장비로 연결돼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지정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서넷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의 랜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뭐 10베이스-T가 됐건 100베이스-T가 됐건 우리가 허브를 사용해서 컴퓨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컴퓨터든지 IP 어드레스가 있고 어떤 컴퓨터든지 이서넷 어드레스, 즉 맥 어드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 컴퓨터를 지칭하는 거는 IP 어드레스로 보통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 www. 뭐라고 치는 것을 우리가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도메인 네임도 IP 주소로 바뀌어서 IP 패킷에 있는 송신자 주소, 목적지 주소를 채워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서넷을 생각해 보면 IP 주소만 가지고서 목적지로 보낼 수 있냐 이거죠.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IP 주소에 대응하는 이서넷 주소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찾아내야지만 보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CSMA/CD가 사용하는 이서넷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누가 데이터를 보내나 안 보내나 캐리어를 센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신 측은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다 받은 다음에 앞에 있는 목적지 주소를 가지고 아, 이거 내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링크 레벨에서 보는 거고 이게 통과되어야 네트워크 수준에서 이게 IP 주소가 내 거구나 라고 파악이 되니까 링크 레벨에 해당되는 목적지 주소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IP 주소만 가지고는 보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P 주소는 인터넷에 붙어 있는 컴퓨터를 식별하는데 결국에는 네트워크 내에 있는 장치들을 하나하나 거쳐서 가니까 얘네들에 대한 주소가 해결이 돼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IP 패킷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P 주소 외에 우리가 단위 네트워크를 통과할 때 해당되는 그런 하드웨어 주소, 맥 주소, 이서넷 어드레스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소 매핑에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IP 패킷에 담겨져 있는 IP 주소와 그 다음에 이서넷 주소 간의 관계, 즉 IP 주소 얘는 이서넷 어드레스 뭐다. IP 주소 이쪽에는 이서넷 어드레스 뭐다. 이걸 알아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목적 송신자 IP 주소 내 거 알죠? 목적지 IP 주소 상대방 거 알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입력했잖아요. 그죠? www. 뭐 이렇게 입력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것도 알죠? 자, 내 이서넷 주소, 자, 내 하드웨어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상대방의 이서넷 주소 어떻게 가져오죠?
이게 문제네요. 그죠? 예, 이거를 이제 가져오는 방법이 바로 주소 매핑, 어드레스 매핑에서 나와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IP 주소와 맥 주소를 서로 연결시키는 거. 이 IP 주소는 맥 어드레스가 뭐다, 이서넷 어드레스가 뭐다 라는 거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매핑시켜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적 매핑이라고 해서 스태틱 매핑이 있고, 두 번째는 동적 매핑이라고 해서 다이나믹 매핑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정적 매핑, 즉 스태틱 매핑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거는 자, IP 어드레스 얘는 이서넷 어드레스 뭐야? 라고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직접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저쪽 상대방의 IP 주소에 대한 이서넷 어드레스는 뭐야? 얘에 대한 IP 어드레스에 대한 이서넷 어드레스는 뭐야? 라는 걸 직접 다 입력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게 스태틱 매핑입니다. 왜 스태틱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스태틱 매핑이에요. 요 값이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면 그게 동적, 즉 다이나믹 매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태틱 매핑은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내가 랜카드를 바꿔 꼈어요. 다른 걸로. 랜카드 바뀌면 뭐가 바뀌죠? 이서넷 주소가 바뀌어요. 그죠? 이서넷 주소가. 자, 랜카드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렇게 부릅니다. 즉, NIC, 닉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하는 얘가 어때요? 내가 컴퓨터를 그대로 쓰는데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서넷 어드레스, 하드웨어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 공장에서 출하될 때 탁탁 찍혀 나오는 그런 주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른 카드로 바꿔 끼면 당연히 이서넷 주소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IP 어드레스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IP 어드레스에 대한 이서넷 어드레스 무엇을 쓴다라고 하는 게 바뀌어버리면 통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바꾼지. 통신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정적으로 IP 어드레스에 대한 이서넷 어드레스는 뭐다? 라고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에서 이서넷 어드레스가 어떻게 됐다? 딴 걸로 바뀌는 거를 대응할 수가 없다 이거죠.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 뭐 노트북이다 뭐다 하는 거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를 이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다가 빼다가 다른 네트워크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1층에서 사용하다가 기획부에서 사용하다가 연구부서로 갈 수도 있고, 뭐 영업부서에서 쓰다가 뭐 기획부서로 갈 수도 있고, 노트북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바뀌어요? IP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죠? 예,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맥 어드레스, 이서넷 어드레스는 별로 변동되는 게 없는데 이 서브넷에서 다른 서브넷으로 혹은 아예 다른 네트워크로 하게 되면은 IP 주소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IP 주소에 대한 이서넷 어드레스의 매핑 관계가 또 틀어지는 거죠. 예? 또 틀어지는 거죠. 심지어 IP 주소만 바꿔도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방법은 많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당연히 많이 안 쓰죠. 그죠? 예, 거의 안 쓰죠. 이거 썼다가는 뭐 이렇게 딱 고정된 형태로만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 쓰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다이나믹 매핑입니다. 즉,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IP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이서넷 어드레스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이나믹 매핑이 되죠.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AR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주소를 해결해주는 프로토콜이다 이거죠. ARP를 써서 어떻게 한다? 상대방 IP 어드레스에 대한 이서넷 어드레스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죠. 자, 내 IP 주소 알고 내 거니까, 내 이서넷 주소 알고 내 거니까, 자, 상대방 IP 주소 여러분이 입력했으니까 알고, 상대방의 이서넷 주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 상대방 IP 주소에 대한 이서넷 어드레스를 찾아다오 하게 되면 ARP가 쫙 동작해가지고 그 IP 어드레스에 대한 이서넷 어드레스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프로토콜이 뭐다? 그게 ARP가 되는 겁니다. 이 ARP는 어때요?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그죠? IP 주소가 바뀌거나 이서넷 주소 바뀌게 되면 얘가 알아서 찾아준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매핑이 됩니다. 또 이제 거꾸로 찾는 것도 있습니다. 거꾸로라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드웨어 주소는 아는데, 즉 내 이서넷 어드레스는 아는데 IP 주소를 내가 모르는 경우, 그럴 때는 ARP의 거꾸로다
라고 해서 Reverse ARP, Reverse Address Resolution Protocol, RARP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RARP. 현재는 이 RARP 프로토콜 대신에 DH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 됐건 ARP와 RARP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P가 동작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ARP 동작하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위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에 그림에서 시스템 A라는 애가 이 지금 10base5 같죠, 그죠? 10base5 같은 요 네트워크에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자, 141.23.56.23에 대한 이선의 어드레스, 하드웨어 어드레스, 물리적인 어드레스는 뭐냐라고 브로드캐스트예요. 자, 브로드캐스트가 뭐예요? 다 보내는 거죠. 다. 그 랜에 있는 모든 컴퓨터 다 받아라 라는 게 브로드캐스트예요. 자, 내가 상대방 IP 어드레스에 대한 이선의 어드레스는 몰라요. IP 주소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입력했으니까. 그래서 이 IP 어드레스에 이선의 어드레스가 뭐냐 하고 브로드캐스트를 쫙 합니다. 쫙 해요. 그러면은 나도 받고 옆에 애도 받고 쟤도 받고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딱 받았는데 내 IP 어드레스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버려요, 그냥. 버리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근데 딱 받고 보니까 내 거에 이선의 어드레스를 물어보네, 하드웨어 어드레스를 물어보네. 그럼 어떻게 하죠?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알려주면 돼요. 예를 들면 뭐 학생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철수야, 너 학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철수야라고 하는 거는 앉아 있는 사람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가. 관계 없는 사람은 대답 안 하면 되는 거고, 관계 있는 사람만 대답하면 되는 거죠. 이게 ARP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의외로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IP 어드레스에 대한 이선의 어드레스가 뭐야? 라고 브로드캐스트. 쫙 다 보내요, 다. 다 받아요, 다. 그리고 해당되는 IP 주소를 갖고 있는 애만, 자, 내 이선의 어드레스는 이겁니다 라고 유니캐스트로 보냅니다. 그때는 브로드캐스트로 보낼 필요가 없죠. 처음에 ARP 리퀘스트 할 때는, 요청할 때는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로 보내지만 ARP에 대한 리스폰스는 브로드캐스트로 보낼 필요 없죠. 그냥 유니캐스트로 보내면 너 이선의 어드레스 이거였어? 이제 해결됐네? 주소 해결됐네? 자, 다시 상황을 볼까요? 내 IP 어드레스, 내 맥 어드레스 알죠? 상대방 IP 어드레스 입력했으니까 알고 ARP를 구동시켜서 이 IP 어드레스에 대한 이선의 어드레스를 가져왔죠? 가져왔잖아요, 지금. 그죠?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선의 프레임 앞에 목적지 이선의, 송신자 이선의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고, IP 패킷에는 송신자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를 채워서 전체 주소가 해결돼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바로 ARP의 동작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ARP 어떻게 동작한다? 요청은 브로드캐스트. 자, 이거 이선의 어드레스 뭐야? 그러면 해당되는 애만 응답하는 거죠.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오면 거기 네트워크가 없는 거죠. 컴퓨터가 꺼 있거나, 그럼 응답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RARP가 있는데, RARP는 이제 그 변천이 좀 됐어요. 처음에 RARP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붓피라는 프로토콜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HCP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RARP는 원래 시작은 자기 자신의 하드웨어 주소는 알지만 IP 주소는 모르는 경우에 이 RARP가 사용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참 이상하죠.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싶은데, IP 주소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가 없는 컴퓨터들은 이런 RARP를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ARP 같은 경우에는, 자, 내 이선의 어드레스 내 하드웨어에서 가져오니까 알아요. 근데 IP 주소는 내 IP 주소를 모르겠어. 자, 내 IP 주소 아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RARP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ARP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RARP를 사용하다가 붓피로 바뀌고 나중에 DHCP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 사용되는 그 RARP 프로토콜은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RARP 역시 요청을 합니다. 자, 내 하드웨어 주소가 이거인데 내 IP 주소 아는 사람 하고서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RARP 서버가 있어야 돼요. 서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서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선의 어드레스 얘는 IP 어드레스 뭐야? 라고 하는 매핑 테이블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애한테
유니캐스트로 알려줍니다. 너 IP 어드레스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RARP입니다. 자, ARP는 뭐였어요? ARP는 자, IP 주소는 아는데 이선의 어드레스를 몰라요. 그죠? 예. 자, RARP는 거꾸로예요. 이선의 주소는 아는데 IP 주소를 몰라요. 예? 이선의 주소는 아는데 IP 주소는 몰라요. 그럴 때 RARP 쓰는 거예요. 근데 RARP는 좀 뭐가 달랐냐면 자, 내 IP 주소 아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서버가 있어야 돼요. RARP 서버가 너 IP 주소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그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RARP가 이렇게 동작을 했는데 이렇게 IP 주소를 알려주면서 뭐 부팅 이미지라든지 다른 좋은 정보들을 함께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bootp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bootstra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데 주소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부팅 관련 정보들도 뭐 부팅 이미지라든지 주소로 사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알려주는 게 이제 boot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서버가 있겠죠, 그죠? 예, 서버에 뭐가 있어요? IP 주소에 대한 이선의 주소의 매핑 테이블이 쫙 있고 관련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이 탁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bootp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니 왜 꼭 그렇게 고정된 형태로만 해야 돼? 예, 그러지 말고 다이내믹하게 IP 어드레스를 좀 할당해보자. 즉 예를 들면은 어떤 IP 어드레스에 대한 이선의 어드레스가 뭐다 라고 매핑을 딱 정해놓지 말고 IP 주소 한 10개 딱 주는 거예요. 10개. 10개 두고서 얘가 요청할 때마다 그때 이 IP 어드레스 줄 수도 있고 저 IP 어드레스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물론 bootp처럼 정해진 대로 줄 수도 있고 즉 정적 할당도 가능하고 동적으로 IP 어드레스도 할당해주고 네트워크 마스크도 설정하고 뭐 DNS 서버가 뭔지도 알려주고 뭐 이런 거 다 하자. 예? 이런 거 다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DHC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IP 공유기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DHCP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DHCP는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이 DHCP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할당도 되고 동적 할당도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IP 주소를 풀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에러 보고입니다. I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좀 빈약한 게 많았죠, 그죠? 특히 이제 에러 제어 기능도 없고 관리하는 기능도 없어요. 관리하는 기능.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보완한 것이 바로 ICMP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에러를 보고하는 기능하고 즉 에러 리포팅하는 그런 기능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 위해서 너 지금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런 거 체크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런 관리 기능을 넣기 위해서 질의 응답 메시지라고 하는 큐어리 메시지라고 하는 걸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ICMP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P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러 보고 기능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에러 보고하는 기능이 5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에러를 말 그대로 보고만 하는 거지 수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고치는 행위는 안 하고 단순히 보고만 합니다. 그래서 Destination Unreachable서부터 Redirection까지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에러 보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 도달 불가라고 하는 Destination Unreachable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라우터가 패킷을 딱 받았는데 목적지로 보낼 수가 없어요. 뭐 라우팅 테이블에 엔트리가 없건 아니면 뭐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되어 있고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버려버려요. 버리고 송신자한테 어떻게 한다? 야, 네가 보낸 패킷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IP 패킷이 왔는데 알려주는 건 뭐로 알려줘요? ICMP로 알려줘요. 예, 왜 못 갔다라는 거를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 쿼엔치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송신자 조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라우터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컴퓨터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 컴퓨터들이 막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보내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버퍼에 쌓여져. 뭐 메모리에 쫙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서 또 들어와요, 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메모리 없는데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거죠. 예, 버려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 야, 네가 보낸 메시지가 내가 지금 이 네트워크가 너무 바빠가지고 트래픽이 너무 많아서 네 패킷 버렸어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뭘로 알려줘요? 지금 들어온 건 IP 패킷이지만 알려줄 때는 ICMP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뭐 때문에 지금 버려졌다고? 예,
혼잡 때문에 버려졌다는 걸 알려주는 게 그게 송신지 조절, 소스 퀀치가 됩니다. 그래서 혼잡이 발생하게 되면 송신 측 보고 야, 너 좀 보내지 마라. 지금 보내봐야 소용없어.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송신지 조절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익스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IP 패킷 설명할 때 TTL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TTL이 0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TTL이 0이 되면 해당 패킷을 버려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IP 프로토콜은 하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버려버리면은 또 송신자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ICMP가. 그러니까 이제 IP 패킷이 막 흘러가다가 TTL 값이 딱 0이 됐어요. 어쨌든 목적지까지 못 갔잖아요. 그죠? 그럼 송신자에게 자, 네가 보낸 메시지를 내가 버렸어. 라는 거를 알려준다. ICMP로. 뭐로? 자, 이게 타임 익시드다 이거죠. 또 혹은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프래그먼테이션 설명했었죠. 그죠? 프래그먼테이션이라는 건 잘라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5토막이 이렇게 잘라서 갔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수신 측에서는 5토막이 다 와야지 하나로 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 토막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다 소용없죠. 이거 버려버립니다. 다. 나머지 네트워크 다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송신 측 보고 야, 이게 시간 초과돼가지고 네 거 버렸어. 나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는 거야. 다른 것도 서비스 해야 되니까. 이럴 때 타임 익세드라고 하는 메시지, 즉 ICMP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 패킷 헤더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거 모르는 필드가 나와요. 원래 이러이러한 값들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는 값이 나옵니다. 이건 뭔가 에러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이제 파라미터 문제라고 해서 ICMP 메시지를 또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디렉션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컴퓨터들은 PC들은 나가는 출구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내가 보통 이 라우터를 통해서 외부 네트워크로 접근한다라는 걸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A라는 컴퓨터에서 보통 외부로 나갈 때 R1이라고 하는 라우터를 통해서 외부로 나간다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A라는 애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B라는 컴퓨터에게 IP 패킷을 보냅니다. 그러면 A는 자기가 지정돼 있는 대로 R1으로 보내요. 그럼 R1이 어떻게 보내줘요? 다시 R2로 보내서 R2 다음에 B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R1은 이렇게 A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다음에 B로 갈 때는 나한테 보내지 말고 R1에게 보내지 말고 R2로 보내라. 그럼 바로 갈 수 있어. 괜히 나 거쳤다 가지 말고 R2로 직접 보내면 갈 수 있어. 라고 다음에 이번에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야. 라고 리디렉션. 방향을 이렇게 재설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나한테 보내지 말고 얘한테 보내면 바로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리디렉션. 이거 뭘로 보낸다? ICMP 메시지로 보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CMP의 두 번째 내용이 이제 퀴어리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트워크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를 진단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들은 에러를 보고하는 거였고요. 진단하는 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에코 리퀘스트 앤 리플라이서부터 이제 라우터 솔리시테이션 앤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하는 이게 네 가지 종류가 이제 물어보는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는 많이 사용합니다.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핑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ICMP의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ICMP가 에코를 보내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응답이 오면 저 컴퓨터 살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건 시간을 찍는 겁니다. 내가 보낼 때 시간 찍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시간 찍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마스크는 마스크 들었죠, 그죠? 자, 너 어드레스 마스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이제 응답을 보내주는 게 어드레스 마스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 솔리시테이션은 뭐냐면, 자, 내가 라우팅 테이블을 받아야 돼요, 컴퓨터가. 그러면 이거를 라우터 솔리시테이션이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 라우팅 테이블을 뿌려줄 수 있는 컴퓨터가 받아서 자, 라우팅 테이블 보내줄게 라고 보내는 거를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우터에 대한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보내는 것도 ICMP 메시지로 해주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여러 가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주소 매핑이라고 해서 이제 ARP 프로토콜의 동작, ARP가 왜 필요한지 설명했죠, 그죠? 상대방 IP 주소에 대한 이선의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아주는 프로토콜이 ARP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역으로 이제 RARP가 나타났다가 붓P로 하는 거였다가 지금은 DHCP를 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IP가 부족한 기능 중에 에러를 보고한다든지 아니면은 관리 행위 같은 게 부족한데 이걸 ICMP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대한 에러 리포팅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큐어리 하는 거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